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자락입니다. 요즘 아주 그 요상한 말 한마디가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객은 거지. 객은 거지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매스컴에 자주 등장을 하니까 아는 분들이 이 많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특히 학교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출석하는, 그러니까 이 학년 말에 개근상을 탈 초등학생을 이르는 말입니다. 개근 거지.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초등생 엄마들은 부랴부랴 서둘러서 제주도행 비행기 티켓을 예매한다는 겁니다. 요즘은 이 학생이 개근을 하면 저 집은 평일에 이 놀러 갈 그러한 경제적 여유가 없는 집이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참 어떻게 이렇게 바뀌어 버리는 것인지요. 정말 참으로 심한 변화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4년 후에 이 100살이 되는 우리 어머님이 자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얘들아, 내가 이 나이까지 살아보니 두 가지 빼놓고는 다 거꾸로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는 뭐냐면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 또 한 가지는 나무가 아래에서 위로 자라는 것, 이 두 가지를 빼놓고는 전부 거꾸로 되어버렸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어머님의 그 농담 같기도 한 말씀이지만 아주 틀린 말씀도 아니어서 감히 토를 달지 못합니다. 실은 어머님 말씀의 이 바늘 끝은 대부분 이 환갑을 넘은 이 자식놈들이, 아들놈들이 뭐를 덜렁거리면서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젖은 쓰레기를 들고 다니며 처리한다는 사실을 아시고, 그 이제 말씀의 바늘 끝은 거기에 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이 하도 기가 막혀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어찌 모르겠습니까? 저희 아버님은 어머님이 병원에 다녀오시느라고 점심을 차리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때 아버님이 배가 좀 고프셨는지 라면 한 그릇을 끓여 잡수신 적이, 부엌에 들어가서 라면 한 그릇을 끓여 잡수신 적이 딱 한 번 있는데, 딱 한 번, 일생 동안 평생 이 사실을 자랑하셨습니다. 세상 참, 그 자랑은 뭐냐면 내가 너 엄마를 도왔다 이겁니다. 세상 참 많이 변했습니다. 이런 소리를 했다는 것을 제 안 사람이 알면 또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르므로 이쯤에서 그쳐야 저도 살 길이 생깁니다. 자, 이제 오늘 개근 거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헛소리를 좀 늘어놓았죠. 이 개자, 자, 다개자, 이 다개자죠. 다개자. 그리고 이 근, 이게 부지런할 근, 이게 다개자죠. 다개, 부지런할 근. 자, 우선 그러면 이 개자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자. 이 윗부분이, 이 부분이 잘못 보면 무슨 비교할 비자, 이게 뭐 윗상자처럼, 윗상자 쓰고 이렇게 쓰는 것처럼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만 사실은 이것이 한 획입니다. 한 획, 두 획이에요. 셋, 네 획. 그러니까 이게 무슨 글자 모양이 변한 것이냐면, 사람이 이렇게 두 사람이 서 있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쓰기도 해요.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이건 뒤에 이 비할 비자가 되고 이거 따를 종자가 되었습니다만은, 하여튼 이 두 사람이 서 있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밑에 있는 것은 뭐냐면, 밑에 있는 것은 이 흰백자가 아니고 가로왈자. 이게 뭐냐면 입에서 말이 밖으로 나가다. 이렇게 해서 이게 공자왈, 맹자왈 할 때 이 왈자 있죠? 이렇게 쓰면 일자가 되고 길게 쓰면 왈자가 되지 않습니까? 가로 왈자예요. 그러니까 이 글자, 이 개자,
이 부분 지워버린다면 이런 모양. 이 글자 다시 한번 쓸까요? 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 거. 이것이 바로 다개자의 본글자인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두 사람이 말이나 혹은 의견이 딱 일치가 되어서 서로 다르다. 이것이 본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모두, 두 사람 다, 그러니까 모두 혹은 다라는 의미가 파생이 되어서 널리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다개자, 다, 모든 사람이 다, 예? 개왈, 모든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쓰고 있죠. 네. 지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기 두 사람 밑에 이 흰백자를 쓰는데 사실 이것은 어떤 무식한 사람이 이 글자가 어떻게 해서 생긴 것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누가 이렇게 쓰는 바람에 사람들이 와르르 따라 써서 잘못된 겁니다. 이런 것을 뭐냐면 학술 용어로 틀릴 와자에다가 변할 변자, 와변이라 그럽니다. 와변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개근할 때 이 개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근자 있지 않습니까? 근자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쓰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 좀 설명하기가 좀 뭐 시간이 좀 걸리는데, 이건 뭐 간단하게 말하면 이걸 좀 뭐냐면 이게 사람 입이고요. 이게 사람이 이 몸이고, 여기 밑에 사실은 이 불화자가 이렇게 있던 것이 이렇게 변했는데, 불화자. 이것은 뭐냐면 사람을 희생으로 삼아서 태워 죽이는 제사입니다. 기우제를 지낼 때의 한 현상인데, 다음에 또 상세히 설명드릴 때가 있으리라 생각하고, 여기 개근할 때 여기에서는 그냥 바로 이 근이라는 게 발음 보호로만 쓰였습니다. 여기에 의미는 여기에 역자에 있죠. 힘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 힘쓰다, 한 번도 빠짐없이 이 출석을 한다는 의미가 바로 개근, 이런 의미가 여기서 나온 것이죠. 이 오른쪽에 있는 것은 뭐냐면 힘력자라고 그래요. 여러분 알지만 사실은 힘쓰다, 힘력이지만 원래의 뜻은 뭐냐면 이 원시 농기구인 그 따비 혹은 쟁기의 원조로 볼 수 있는 원시 농기구라는 이렇게 생긴 농기구의 상형이라는 것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기서는 더 길게 말씀드리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근 거지할 때 거지 있지 않습니까? 이 거지는 한자말과 우리말의 합성입니다. 한자말과 우리말의 합성인데, 이게 뭐냐면 이 글자 있죠. 이게 바로 걸자, 요즘 참 잘 안 쓰는 글자인데, 거린 할 때 구걸 할 때 걸자. 이 구걸 할 때 보면 이 구할 구자에다가 걸자를 쓰지 않습니까? 구걸하다. 그럼 이 글자는 뭐냐 알아볼 필요가 있죠. 이것은 거지는 우선 이 걸자와 치, 여러분 치란 걸치, 그러니까 치가 바로 연철이 되어 가지고 걸치가 거지로 변한 것인데, 걸치, 이 걸에다가 이 치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게 어디서 온 말인지는 순수 우리말인지 혹은 북쪽에서 어느 소수민족에서 온 것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 치, 저 치, 양아치, 동양아치, 뭐 이럴 때 장사치, 이럴 때 쓰는 치,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 의미를 가진 글자 걸치가 바로 거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근 거지할 때 걸치에서 거지가 된 것이죠. 그런데 이 걸자, 이것은 사실 또 재밌는 것이 이게 한 어떤 글자의 약자예요. 이것이 그 무슨 글자의 약자냐면 이 글자 여러분 좀 익숙하지 않죠? 이 글자는 발음 뭐냐면 이게 기운 기자입니다. 여러분 기운 기자예요. 이 글자를 약자로 쓴 것이 이겁니다. 이것이 이 글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기이원론 해서 여기 쌀미자를 여기에다가 쌀미자를 더 집어넣은 거, 이걸 되게 쓰고 있잖아요. 공기 뭐 할 때 기. 그런데 이것은 사실 뭐 이기라든지 기운이라든지 뭐 기력 할 때 기력이 없다, 뭐 기운이 빠졌다 할 때 이 글자를 쓰는데, 이 글자는 사실 영 엉뚱한 다른 뜻을 가진 글자예요.
우리가 기력, 기운, 뭐 이기할 때는 사실 이게 정확한 글자이고 이게 맞는 글자이고, 예. 이건 뭐냐면 원래 뜻은 뭐냐면 이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이게 갑골문을 이렇게 썼어요. 그 다음에 이 내려오면서 전서로 내려오면서 그 소전 전서로 내려오면서 이렇게 쓰게 돼. 이게 변해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하늘에 떠 있는 구름장이에요. 구름장이 어떤 대지의 기운에 의해서 이것이 만들어졌다 해서 기라는 의미가 생겨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 기운 뭐 이게 기운 이기 뭐 할 때 바로 기력할 때 이기자가 정확한 글자죠. 그러면 쌀미자를 넣은 이 글자는 무슨 뜻이냐? 쌀미자를 넣은 이 글자는 전혀 엉뚱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글자예요. 자, 이거를 발음으로 하고 그 여기에 의미가 있고 이것은 발음 기호에 전하지 않았어요. 원래 발음도 기가 아니고 휘입니다. 휘. 예. 이 기가 아니고 원래 발음도 휘예요. 그리고 이건 뭐냐면 이제 손님과 멀리서 오는 손님과 손님이 타고 온 말을 먹이기 위한, 손님도 대접하고 말도 먹이기 위한, 그리고 말의 사료와 손님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식량, 사료와 식량이 바로 이게 원래 발음이 휘라고 부르고 뒤에 기라고 부르기도 하는 이것입니다. 여기에 액센트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예. 그래서 이 글자가 기운, 기력, 뭐 기공, 뭐 이기 이런 의미로 빌려가니까 다시 앞에다가 이 밥식자를 붙여가지고 발음을 휘로 하고 이 새로운 글자를 만든 겁니다. 이게 뭐냐? 손님이나 혹은 그 군대가 왔을 때 군대가 타고 온 말과 군인들을 먹이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 예비 식량, 이게 바로 휘자입니다. 예, 이렇게 된 것이죠. 복잡하죠? 예, 여기 쌀미자에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것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쓰는 이 기자 있지 않습니까? 이 기자, 뭐 이기론 뭐 할 때 기자 많이 기력, 중국에서는 이미 현대 중국에서는 이걸 따라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뭐냐? 이걸 다시 빼버렸어요. 원래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기력, 예, 뭐 기공, 예, 기력, 기공, 기 있을 때 전부 이 글자로 돌아가서 이걸 쓰고 있습니다. 중국에 가서 여러분 간판 이런 거 보면 이게 뭔 글자냐? 이게 바로 이 기운 기자, 이것이 원래로 돌아가서 이렇게 쓰는구나, 이렇게 쓰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이것도 뭐냐면 구름장, 하늘에는 구름장을 그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글자, 이 기자의 약자인 글자, 이게 약자로 된 거지. 약간 한 획 줄였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냐면 기운이 빠져서 먹을 것을 구하다 라는 의미로 쓰였어요. 그래서 걸식, 예, 이런 의미가 된 것이죠. 그래서 객은 거지할 때 객은 거기에다가 거린 더하기 이제 치가 변해서 지가 돼서, 그래서 객은 거지라는 말이 이렇게 생긴 것이고, 객은이라는 글자는 또 이런 의미를 가졌구나를 여러분이 이제 아시게 된 것이죠. 매우 복잡하긴 합니다만은. 네. 그리고 객은 거지, 이런 그 황당한 말이 더 이상 유행하지 않고 빨리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꼰대라고요? 예, 저 꼰대 맞습니다. 그런데 전 꼰대인데요. 단 국어 지킴이 꼰대입니다. 여러분 믿어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